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일인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박은영, 올해 73이세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시지만 할머니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50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첫사랑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어렸을 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문구점의 딸이셨어요. 1960년대 그 시절 할머니 집은 경복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죠. 매일 수많은 학생들이 할머니네 가게를 드나들었어요. 연필, 공책, 지우개를 사러 오는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 있었어요. 1967년 봄,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죠.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특별히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노란 리본을 매고 있었어요. 엄마가 축제 구경 가라고 하셔서 친구들과 함께 경복고 축제에 갔었죠.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공연이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구경을 다니다가 우연히 한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키가 크고 까만 머리에 똘똘한 눈을 가진 학생이었죠.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 남학생이 바로 김정호였어요. 경복고 2학년이었고 할머니보다 2살 많았죠. 정호는 그날 할머니를 보고 완전히 넋을 잃었다고 해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고 하셨거든요. 그 후로 정호는 거의 매일 할머니네 문구점에 왔어요. 연필 하나 사러 왔다가 공책 하나 사러 왔다가 사실은 할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죠. 할머니도 정호가 올 시간이면 괜히 가게 앞을 쓸고 있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호가 연필을 달라고 하면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연필을 건네주고 거스름 돈을 줄 때 손이 살짝 닿으면 둘 다 전기가 통한 것처럼 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수학을 좋아했고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니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시를 좋아했어요. 둘 다 조용한 성격이어서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공원이나 도서관을 좋아했죠. 어느 날 정호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은영아,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으면 창경원에 가지 않을래? 그때는 지금의 창경궁이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시절이에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일요일이 두 사람의 첫 데이트였어요.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뭘 입을지 고민하셨다고 해요. 결국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나가셨죠. 정호도 평상시보다 훨씬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나왔어요. 창경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봄꽃이 만바람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싼 김밥이었는데 정호는 그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사실 할머니는 요리를 잘 못해서 김밥이 좀 모양이 이상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날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연못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연못에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 사랑해, 처음 느껴본 이 마음을.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정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영아, 나 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보였다고 해요. 할머니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말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방과 후에 만나서 함께 걷고 주말에는 여러 곳으로 데이트를 다녔어요. 남산, 한강, 덕수궁, 서울의 여러 명소들이 두 사람의 추억으로 가득했죠.
정호는 할머니를 위해 시를 써주기도 했어요. 글씨를 예쁘게 써서 편지지에 적어주면 할머니는 그걸 소중히 간직했어요. 할머니도 정호를 위해 손수건에 자수를 놓아서 선물했어요. 정호는 그 손수건을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 7시에 각자 집에서 하늘을 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된 거예요. 1960년대 후반 경제가 불안정했던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정호의 아버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신 거죠. 정호는 절망적이었어요.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였던 정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편지를 쓰려고 해도 주소를 알 수 없었죠. 정호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네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서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정호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픈가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호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정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날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정호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정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7시가 되면 하늘을 보면서 정호를 기다렸어요. 혹시 정호도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정호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소개받은 남자들과 만나보기도 했지만 정호와 비교가 될 뿐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25살이 되어서야 지금의 할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정성껏 사랑해 주셨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해요. 한편 부산으로 내려간 정호도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정호도 몇 번이나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네 가게 앞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키 크고 안경 쓴 대학생과 함께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정호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사촌 오빠였어요.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사촌 오빠가 할머니네 집에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할머니 어머니가 오빠 밥도 챙겨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할머니와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정호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어요. 멀리서 본 모습으로는 할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호는 그날 밤 부산 바닷가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접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로 정호는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27살에 부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부인도 좋은 분이었고 아이들도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시절의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정호는 결혼 후에도 가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 때마다 할머니네 동네를 지나가곤 했어요. 멀리서라도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길을 걷다가 정호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호가 아닐까 싶어서 뛰어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오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잘 키우셨고 손자 손녀도 보셨어요. 정호도 부산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갔어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는 그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정호의 부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둘 다 혼자가 되었을 때는 더욱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는 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 다니시게 되었고 정호도 마침 같은 시기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같은 병원에 다니게 된 거예요. 정호는 부산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은퇴 후에 서울에 사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온 상황이었어요. 2023년 3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어요.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 할아버지를 보셨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이죠. 두 분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경복고등학교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근처에 있던 박문구점을 아세요?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문구점은 할머니네 가게 이름이었거든요. 어떤 박문구점 말씀이세요? 그 집 딸이 참 예뻤는데 이름이 은영이었나?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눈앞에 이 할아버지가 바로 50년 전 자신의 첫사랑 정호라는 것을요. 정호야, 은영아,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두 분은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진료를 마친 후 두 분은 병원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결혼했다는 것, 자식들이 있다는 것,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정호야,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정호는 그때의 사연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부산으로 가게 된 것, 할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나중에 사촌 오빠를 보고 오해했던 것까지. 할머니도 그동안 정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어요. 은영아, 나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정호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50년 전에 할머니에게 주려고 샀던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 너에게 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가끔 꺼내서 보면서 너를 그리워했어. 할머니는 그 반지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전 그때의 정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은영아, 늦었지만 나와 남은 시간 함께 할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손에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신기하게도 반지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공원 산책도 하고 옛날 추억이 있는 곳들을 함께 찾아가기도 했어요.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는 처음에 좀 놀랐지만 두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축복해드렸어요. 특히 할머니 손녀인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6개월 후 두 분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70대 신혼부부의 탄생이었죠. 결혼식 날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하얀 한복을, 정호 할아버지는 회색 한복을 입으셨는데
마치 20대 신혼부부 같았어요. 결혼 후 두 분의 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웃으시고 함께 아침을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요리를 배우셨어요. 50년 전에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요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둑을 배우셨어요. 두 분은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50년 전에 함께 갔던 창경궁도 다시 가보시고 남산타워도 가보시고 젊었을 때 가지 못했던 제주도, 부산 여행도 하셨어요. 특히 부산에 갔을 때는 정호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자신이 다녔던 학교, 처음 선생님으로 근무했던 학교, 아이들을 키웠던 집.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의 지난 50년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행복한 시간이 흘렀어요.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큰 수술은 어렵다고 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할머니를 돌봐주셨어요.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할머니는 점점 약해져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정호 할아버지와 함께한 3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호야, 나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나도 은영아, 나도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응,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면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비록 먼저 가셨지만 마지막 3년 동안 정말 행복하셨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보낸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던 거죠. 정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매일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리시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을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늦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할머니처럼 5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셨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일기장,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들,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할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편지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몰래 써두신 편지였는데 정호 할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간병사분께 부탁하셨던 거예요. 정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너와 함께한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너무 사랑해.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 있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하는 은영이가. 정호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할머니 사진 옆에 놓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일을 하나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목은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써내려 가셨어요.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마지막 작별까지 모든 순간을 세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었고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하셨어요. 책이 완성되자 정주 할아버지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출판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꼭 출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2024년 봄 50년 만에 재회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출간되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어요. 특히 중년층과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메일이 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께 이 책을 선물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감동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셨어요. 저도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용기를 내서 찾아보려고 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도 참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반응들을 보시면서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정호 할아버지는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토크쇼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50년을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살았던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 기다림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요. 은영이와 저는 비록 5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정호 할아버지에게는 더 많은 편지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도 4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찾았어요.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40년이 마치 40일처럼 느껴져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저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싸우게 되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혼 때처럼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날, 정호 할아버지는 할머니 묘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은영아,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 그리고 우리처럼 다시 만나게 된 커플들도 생겼어. 네가 기뻐할 것 같아서 와서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날 정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란 장미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들었던 그 노래를 조용히 불러드렸어요. 사랑해, 사랑해, 처음 느껴본 이 마음을. 노래를 부르시는 정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감사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정호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공원을 산책하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은영이를 먼저 보내서 너무 아팠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졌어. 은영이가 먼저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을 예쁘게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다가 때가 되면 은영이에게 가면 되는 거지. 정호 할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니요. 그리고 정호 할아버지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정호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기도 해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도 함께 웃고 계실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어르신들도 정호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정호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는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정말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정호 할아버지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아실지 몰라요. 실제로 정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7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 더 가까워지신 분들도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와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할머니와 정호 할아버지의 완전한 이야기예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3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비록 먼저 가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정호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책을 통해, 방송을 통해, 봉사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할머니도 더 가까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놓친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호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설령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와 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이에요.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도 받고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